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사기 관체세가 일부로 주나라 초기 무왕의 형제 10명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받은 봉지를 지도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체세가 2부로 주나라 성왕 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주공에 의해서 제압되고 추나라에서 내쫓긴 채숙의 후손들 채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채숙탁은 주나라에서 멀리 쫓겨났다가 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숙에게는 아들 호가 있었습니다. 호는 아버지 채숙과는 달리 덕을 쌓았고 행실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공단이 조카인 이 호를 그 댐댐이를 알아보고 자기 봉지 노나라 있지 않습니까? 노나라에 경사라는 관직을 주었습니다. 이 호가 노나라에 임용되고 난 뒤로 노나라가 무척 잘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공탄은 다시 주천자인 성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채숙의 아들이 아주 일도 잘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채숙의 아들 호를 아버지가 원래 받았던 채에다가 다시 봉해가지고 채숙의 후사를 받아 이어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채숙의 제사를 받들게 해준 거죠. 이와 같이 성실함 때문에 반란죄로 아버지가 잃었던 봉토를 다시 찾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채숙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채숙의 아들 호가 채나라를 다시 서게 한 첫 번째 채종입니다. 자, 이 시점부터 주나라의 성왕은 어린 티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하를 직접 다스렸다고 합니다. 성왕이 직접 주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무왕의 형제들 있죠. 형제들 5명이 모두 이제 주나라를 떠나서 각자 받은 본국으로 가고 서주 도읍 호경에 남아서 주나라 조정에서 보여서라는 무왕의 형제들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나라의 성왕이 스스로 통치를 해나갈 수 있는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채나라는 기원전 11세기에서부터 기원전 447년까지 약 600년간 존재한 주나라 천자 희씨와 같은 성씨의 제후국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시점이 기원전 447년이니까 춘추시대 말기 내지는 전국시대 초기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채나라 제후 계보를 보면서 중간중간 굵직굵직하고 재미있는 사건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 다음으로 아들들이 쭉 이어갑니다. 채백, 그 다음에 궁후, 여후, 무후까지. 이 무후까지 쭉 아들이 후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후 때 기원전 841년입니다. 이때는 주나라에서는 여왕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채나라로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자기 나라를 비우고 타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의 조정에는 왕이 없으니까 대신들만 남아서 주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 주나라의 정치가 공화정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나라의 주변 제후국들이 이제 주나라의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나라를 배반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채나라에는 이후가 제위하게 됩니다. 이후가 제위하고 11년이 지난 기원전 827년에 주나라에서는 이번에는 선왕이 즉위를 하면서 주나라의 공화정을 끝내고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천자의 나라가 내정에 문제가 잠깐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죠. 자, 또 채나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채나라의 희우가 집권한 희우 39년, 기원전 771년입니다. 이 기원전 771년은 매우 중요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자의 나라인 이 주나라의 유왕이 서쪽의 견융이라는 오랑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주나라 왕실이 상당히 또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나라는
그들의 수도였던 서쪽 호경에서 동쪽의 나급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원전 771년이 우리는 서주 시대를 끝내고 동주 시대가 시작되는 연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서쪽에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진나라가 서쪽의 견흥을 막아내면서 주나라 천도를 도왔기 때문에 진나라는 이때서야 비로소 제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전까지 진나라가 제후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진나라는 중국의 중원에서 좀 떨어진 변방부족에 불과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진본기 일부에서 영상을 통해서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나라는 희우 다음으로 공후 그리고 선후 이렇게 이어지고 선후 28년 기원전 722년에는 노나라의 은공이 즉위하게 됩니다. 자, 공자가 사서 오경 중에 하나인 노나라 역사서인 춘추를 기록을 했는데 이 춘추 역사서는 노나라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춘추 내용에는 은공 때부터 기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시점입니다. 자, 채나라 환후 3년입니다. 이때 노나라에서는 공자 휘가 노나라의 은공을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자, 사마천이 이런 중간중간에 다른 나라의 기록들을 남기는 이유는 아마 이제 그 나라, 채나라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알으라고 해서 아마 삽입해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채나라의 환우가 죽고 나서 그 밑에 아들이 아닌 동생이 제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채나라 애후입니다. 이 애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후는 여자를 밝혔던 제후였습니다. 특히 자기 처제에게 몹쓸 짓을 했다가 된통당하게 되고 채나라마저 초나라에 빼앗길 뻔한 그러한 제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처제를 농간하다가 된통당한 형부 이야기. 제목은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옛날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나라 애후 11년, 그러니까 기원전 684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무렵에는 남쪽, 중국 남쪽에는 초나라의 문왕이 즉위한 상태였고 초나라가 도성을 단양이라는 곳에서 영이라는 곳으로 도성을 옮기고 북쪽에 있는 경계 지역에 가까운 나라들이 신나라가 있었는데 이 신나라를 공격하면서 강수와 한수 유역에서 자리를 잡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 초나라는 주나라의 왕실로부터 자기를 받은 중원의 작은 나라들, 예를 들면 수나라, 등나라, 신나라 이런 나라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은 초나라의 북진을 막는 1차 저지선이 되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국들 뒤에는 또다시 2차 저지선이 있는데 그 역할로서 했던 나라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채나라, 그리고 식나라, 그리고 진나라, 정나라 이런 중원에 당시만 해도 강국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초나라는 북상하기가 더욱더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원의 나라들은 평상시에는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초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딱 움직임이 보이면 이 초나라를 변방의 이민족 정도로 생각을 해서 중원의 작은 제후국들이 초나라를 막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해서 초나라에 대항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정나라의 장공 시절에는 초나라의 무왕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딱 칭합니다. 왕이라 하면 주나라에서는 주천자밖에 없는데 초나라가 스스로 무왕이 왕이라고 칭하자 이 정나라의 장공이 채나라 환호와 등이라는 땅에서 만나서 초나라의 확장을 저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자, 중원 국가의 이러한 움직임은
약 한 5년 동안 그래도 초나라가 중원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협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가 영땅으로 도성을 옮긴 이후에 초나라는 뛰어난 장수 또 훌륭한 신하 이런 신하들을 모아가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초나라가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684년에 초나라의 중원 진출을 저지하는 배후 보루였던 채나라와 이 식나라가 한 여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진나라 선공에게는 미모가 아주 뛰어난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선공은 이웃 제후들과 우호 관계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채나라의 애후에게는 큰 딸을 시집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딸도 이웃인 식나라 제후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진나라에서 식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위치한 채나라를 지나쳐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나라 제후에게 시집을 가게 된 진나라의 둘째 공주 역시 그 길을 따라서 식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훗날 식부인이자 미모가 복숭아처럼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도화부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여인입니다. 식부인, 도화부인 같은 인물입니다. 이 여자가 이동하는 중간에 채나라의 애후가 이 이동 사실을 알고 길을 열어주고 자신의 처제가 되는 식부인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열어서 그녀를 초대합니다. 자, 이때 식부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형부가 되는 채나라 애후의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제 식부인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고 또 아름답게 그지없어 가지고 이 형부가 채나라의 형부 되는 애후가 그만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미모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채나라 애후는 처제하고 식사를 딱 하면서 대화를 하다 말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처제에게 희롱도 하고 농락도 하고 여러 가지 못쓸 짓을 했던 겁니다. 아마 지금 시대라면 성추행, 성희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당장에 신고하고 고발을 하겠지만 식부인은 모욕감을 꾹 참고 일단 식사를 서둘러 마친 다음에 곧바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날이 밝자마자 자기의 시댁이 되는 식나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비록 그녀가 무사히 식나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채나라에서 당했던 그 일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되는 이 식나라의 제후가 있지 않습니까? 식후라고 했습니다. 이 식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처가 윗동서 되는 이웃나라 채나라의 애후한테 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식나라의 식후는 복수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식나라는 채나라보다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중원의 다른 제국들은 초나라의 위협을 염려를 해서 식나라하고 채나라가 서로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식나라 입장에서는 주변의 다른 제국에게 도와달라고 해봤자 도움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후는 중원의 나라가 아닌 초나라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품고서 초나라 문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초나라 왕께 말씀을 올립니다. 채나라의 애후는 예의를 잃은 무도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벌을 하고자 하나 우리 식나라가 힘이 부족하여 원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귀국 초나라가 우리 식나라를 공략해오는 척하면 제가 일단 채나라의 군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나라 군주는 반드시 우리 식나라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때 초나라에서는
채나라 땅에 군대가 비워진 틈을 타서 군사를 돌려서 채나라를 공격한다면 채나라를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저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초나라 왕에게 보낸 겁니다. 자, 초나라 문왕이 식후가 갑작스럽게 너무 엄청난 제안을 해오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았는지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들고 온 식나라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식나라의 제후가 왜 동맹인 채나라를 우리 초나라 보고 공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라고 묻습니다. 이때 식나라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식나라 군주께서는 진나라에서 식부인을 맞이했는데 채나라의 애후가 자기 부인의 여동생이면서 동시에 처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의에 어긋난 농간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추태까지 부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초나라의 문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 식후의 요청에 따라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식나라를 치는 척 하겠다고 약속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초나라는 군대를 모아서 식나라를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자, 이때 식나라의 식후는 약속한 대로 채나라의 애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식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나라의 애후는 자기 나라의 전군을 집결시켜가지고 식나라를 돕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때 초나라의 문왕은 식후와 함께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돌아가는 걸 보고 드디어 중원의 제국들을 내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무척 좋아합니다. 결국 이 초나라 군대는 식나라로 향하는 척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채나라로 향했고 초나라 군대는 텅 비어있는 이 채나라의 도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채나라 애후의 후방을 추격을 합니다. 자, 초나라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채나라의 제후 애후는 자기 군대를 급히 다시 돌려서 추격해오는 초나라 군대와 신이라는 땅에서 서로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때 채나라의 애후는 군사 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초나라 문왕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초나라 군대가 더욱 강했고 더욱이 이미 이 채나라 군대는 자기들 도성을 빼앗겨가지고 사기가 크게 떨어진 반면 초나라의 군대는 상대 국가의 도성까지 함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기양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싸움에서 채나라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때 채나라의 애후는 일단은 마지막까지 분전은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초나라 문왕에게 항복을 하고 초나라 문왕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래서 채나라 애후는 초나라에서 감금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보복을 하면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것처럼 이번에는 초나라 문왕에게 잡혀있는 이 애후가 식후의 부인인 식부인이 무척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꾸로 초나라가 식나라를 또 공격을 해서 식부인, 도화부인을 빼앗아서 다시 초나라로 데려온 다음에 이 초나라의 문왕이 자기 부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부인을 뺏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이 채나라 애후는 그렇게 했지만서도 정보를 흘렸지만서도 초나라에서 9년 동안 억류되고 있다가 초나라에서 죽습니다. 자, 미모 때문에 초나라로 잡혀온 이 식부인은 결국 초나라 문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스라의 아들 둘을 낳습니다. 훗날에 이 아들 둘 중에서 둘째 아들이 초나라의 성왕이 되고 또 그 성왕의 손자가 춘추 패자 중에 한 명인 초나라 장왕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초세가를 진행할 때 더 자세하게 식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주나라의 성왕 때 반란을 일으켜서 채나라를 잃었던 그 채숙이 그 후손의 또 공덕으로 잃었던 나라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 후대에 가서 이번에는 여자의 미모에 반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나라를 잃을 뻔한 채나라 애우가 등장하는 내용까지 채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우리에게는 큰 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교훈을 던져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모 하나 때문에 나라를 잃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명성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큰 인물이 성추행 문제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현재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 속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사 살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춘추시대 중기 때부터 전국시대 초입까지 채나라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인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오른편 저의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왼편에 그리고 하단부에 그간 올려놓은 영상들 참조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